자, 지난주는 잠깐 우리 지켜보는 타임이었다. 이번 주부터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신 문서진 멘토님, 오늘도 또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매주 경제 지표를 이제 쉽게 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건데요.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와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 초에, 그러니까 월 초에 발표가 되니까 매주 이제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꽤 이제 중요한 지표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중요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선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제 차지하는 중요도, 특히 지난주처럼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때 경우에는 또 이제 반응을 또 시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금리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을 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라고는 하는데요. 조금 더 정식적인 명칭을 본다면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증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비농업 취업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미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농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뭐 이게 추수를 하는 시점이라면 쉽게 취업 수가 확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제외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이제 임금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취업이 됐냐를 이제 총 이제 합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트타임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임금 근로자를 포함을 시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파업자라든지 취업 대기자라든지 무급 휴가를 간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조업을 비중을 따진다면 제조업을 한 1,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 한 6 정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뭐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산 라인에 있는 근로자도 있고,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 관련 부분도 있고, 그냥 마케팅 관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실질적인 제조업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 회사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업종은 일은 제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조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GDP 통계에서 이제 많이 고용 지표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경기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용 지표를 볼 때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취업자 수를 구분을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보면 체감하고 있는 취업자 수와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표의 취업자 수는 좀 다른 건 아니하죠. 그 이제 그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요 발표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동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예 구직 포기자들, 그러니까 뭐 난 아예 처음부터 일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장기간 구직을 포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에서 빼버려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탈락하고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나오는 지표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여기 이 이제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발표됐던 지표인데요.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가 지금 3.28%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거의 마의 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거의 깨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5%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뭐 5%까지만 해도 안녕 고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5% 실업률이라면 지금 현재 웬만한 사람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마의 4%대도 깨져버리고 3.8%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 수 증가 수 자체도 22만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최근에 20만 건을 2달 연속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를 하고 있던 부분이 갑자기 20만 건 다시 넘겨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간 거죠.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고용 지표를 볼 때 취업수 증감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취업했냐는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실업률이 줄었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건 이제 양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이제 질적인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고용 지표 중에 이제 표를 쭉 나오다 보면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 참여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죄송합니다. 다음 차트를 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참여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있죠. 요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참여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직 활동을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 그러니까 자 참여율 자체가 62.9%에서 62.8%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뒤에 앞표를 한번 볼게요. 앞표를 보면 여기 실업률 자체가 지난달 같은 경우도 3.9%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고용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취업자 수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이 여기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참여율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0.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고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수,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는 건 아닌데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의지가 있게 막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실제로 줄어들어도 이걸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호재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지표다라고 보지 않았던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2만 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용 자체가 실업률 자체가 떨어진 건 결국에는 참여율이 떨어진 거예요. 0.1%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고용이 된 건 아니고 실제로 고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요. 딱 처음에 고용지표가 딱 발표되고 나서 실업률과 취업자 증가 수만 딱 보고 잘 나오면 달러와 강세, 그러면 유로와 약세가 나오니까 그쪽에 베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베팅하시겠죠. 그렇게 베팅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성이 나올 때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실질적인 이제 질적인 부분을 또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금 인상률 관련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당 임금 인상률 요 부분을 우리는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그건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결국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 쉽게 말하면 시간 대비해서 임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고용의 질도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이제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임금이 또 올라온다는 건 개인들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개인이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또 늘어난다는 거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명분이 된다는 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실업률과 그 다음에 얼마나 취업자 수가 늘었냐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당 임금 인상률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완전 고용 상태가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연준은 이미 이제 고용이 얼마나 더 늘고 실업률이 얼마나 더 줄고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이제 자극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노동임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지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0.3% 증가. 이 부분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을 좀 자극을 시켰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 자극이 나왔다는 거, 결국에는 미국채.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상품이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강하게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이제 반대의 역의 관계를 진행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시즌 1때 한번 VOD를 한번 다시 돌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그냥 역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미국채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미국채 선물 가격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미국채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자주 하는 건데요. 수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수학 1번 문제 같은 상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 네. 수능 쳐보셨잖아요. 다 수능 세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수학 1번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 공식을 몰라도 그냥 덧셈 뺄셈만 해도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그죠. 어쨌든 연준은 금리 인상은 합니다. 점진적으로 할 뿐이지 결국엔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한다는 건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국채 가격 자체는 시간의 속도의 차이일지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긴 포지션으로 방향성을 본다면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올 때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